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가 개원된 뒤 일주일 동안에 드러난 국회의 모습을 보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제21대 국회가 개원된 뒤 일주일 동안 드러난 국회의 모습을 보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슈퍼 여당의 위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또 여당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부의 위세라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요구하는 자료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토록 위력적인 여당도 최고 권력자의 뒷받침을 받는 실세 장관에 대해서는 오만방자한 태도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속수무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개원한 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만 봐도 선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올바른 정당과 후보자 선택으로부터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투표와 개표, 그리고 공정한 선거관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유권자들의 강력한 법적 호소와 사법기관의 엄정한 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야당의 반발 속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인영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했다는 이유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했지만은 여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표결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채택한 것은 처음입니다. 제1야당 통합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통합당 위원들은 청문회 전부터 이인영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 사유로 되어 있는 척추관절 염증에 대한 검사 기록과 진료 기록, 치료 과정을 계속 요구했지만 이 후보자가 자료를 내지 않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아들의 병역 의혹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던 것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청문위원들의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통합당 위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참여할 수 없다며 통합당 청문위원들은 전원 퇴장했던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야당 위원들이 제기한 이 후보자 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그가 제출한 병무청 진료 기록을 신뢰한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국무위원인 인사청문 제도는 사실상 국회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의 임명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자녀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국회는 의무를 해야 한다며 보고서 채택 안건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통합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은 이인영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에 대해 사과하라며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야당에서 요구한 일체의 병무청 자료들을 제출하고 검증을 받든지 끝까지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자진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씨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추 장관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을 사는 것이라고 말한 정경심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정 교수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곽 의원은 언론 보도 맹신주의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이 그럼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도 다 의심해야 하느냐고 하자 추 장관은 의원님은 나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제가 질문하는 입장인데 저한테 질문하지 말라며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요 했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은 퇴장하지 않고 곽 의원을 계속 쏘아봤습니다. 곽 의원과 추 장관의 설전이 계속되자 여야 의석에서 그만해라. 추 장관 자세가 그게 뭐냐 하는 등 고성이 나오면서 회의장은 또다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마이크를 통해 중재에 나섰지만은 소란은 몇 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추 장관은 질문이 없으면 저는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에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의원 질의에 대해 법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하는 등 시종일관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일관해 국회 본회의장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23일에 있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당의 태영호 의원이 이 후보자의 과거 주체사상 추종 전력 등을 집중 제기하자 민주당 586 의원들은 일제히 태영호 의원이 탈북민 출신임을 거론하며 민주주의를 더 배워라. 북에서 오신 분이 여당의 사선 의원의 사상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하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태 의원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문정복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태 의원이 하지도 않은 말인 문 대통령을 조선 선조임금에 비교했다며 태 의원의 발언은 변절자의 발악으로 보였다고 해서 발성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문 의원에 대해 태 의원은 전향했고 대한민국을 택한 분이다. 그를 변절자라고 하는 당신은 북괴 김정은의 하수인이냐? 대한민국에서 태영호 같은 사람을 변절자라고 부르는 자들이야말로 사상 검증이 필요하다. 우리 말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니 한심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라는 너울을 쓰고 실제로는 반정부, 친북, 똘마니 노릇을 하던 자들이 지금 각계각층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나라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대공 수사 기능과 언론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검찰과 법원도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불신에 휩싸인 4.15 총선으로 국회마저 누군가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다 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바라던 진정한 민주화가 아닙니다. 민주화의 너울을 쓴 가짜 민주화 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유난히 힘주어 말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푹 퍼지고 앉아서 남의 집 불 구경하듯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